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지난 주말 축구 토토 승무패 13회차의 경우 제가 공유드린 최종픽이 4등에 적중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고등수 적중에 성공을 하셨고 주중 축구 토토 승무패 14회차 결과는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약 4억 원이 이월이 됐었는데 월요일에 올려드린 13회차 복귀 영상에서 공지를 드렸듯이 주중 14회차의 경우는 J리그가 들어와 있는데 J리그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경기력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설프게 아는 척하면서 최종픽 공유를 드리는 것보다는 정말 오랜만에 최종픽 공유를 드리지 않고 패스를 하겠다라고 공지를 드렸었는데 14회차 언제 올라오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최종픽 영상 말고는 잘 안 보시는 건가 생각도 들어서 좀 섭섭하기도 한데 어쨌든 제가 올리는 영상마다 공지를 드리거나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웬만하시면 제 영상 모두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14회차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3,000원 구매를 해봤었는데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은 단통으로 올킬을 했고 역시나 J리그에서 4경기가 부러지면서 적중이 안 됐고 2월까지 된 회차였죠. 자, 그래서 2월 됐다는 공지를 올려드리면서 3,000원 구매를 해봤는데 프리미어리그는 올킬, J리그에서 4경기가 부러졌다 공지를 드리니까 프리미어리그를 단통으로 다 맞췄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면서 인증을 하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골 때리는 TV 채널을 오래 보셨으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텐데 그냥 지나가다 보신 분이 남기신 것 같은데 어차피 그런 댓글은 바로 신고하고 삭제를 하는데 그런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도 모르겠지만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인증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등수에 든 것도 아니고 이걸 꼭 인증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증을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유튜브 축구 토토 승무패 주제로 가장 솔직하게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현재 축구 토토 승무패 최다 구독 채널이 되지 않았나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 배팅맨은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골 때리는 TV 채널만의 구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긴 하는데 유튜브를 보다 보면 각자 채널에 맞게 인사법이 있는 채널도 있고 해서 저희도 축구 토토 채널이긴 하지만 뒤처지지 않고자 Take it all 이라는 구호를 만들어 봤고 앞으로 영상의 맨 앞부분이나 맨 뒷부분에 인사말식으로 Take it all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뜻은 모두 가져가다라는 뜻으로 축구 토토 승무패로 따지면 독식하다, 1등 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독식의 행운을 가져다 주길 바라면서 Take it all로 정했습니다. 또한 테이키도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골 때리는 TV만의 굿즈 상품들을 만들 계획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픽 영상 시작 전에 오늘 오후 2시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축구토토 승무패 15회차 대상 경기들 골대법 정리본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업로드해드렸으니까 멤버십분들께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최종픽 영상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나오는 경기들의 경우는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 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골 때리는 TV 멤버십 가입하시면 1번부터 14번 경기까지 모두 편하게 중간에 광고 없이 쭉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하셔서 편하게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15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픽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라이프치히 대 마인츠 05. 자, 홈에서 5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는 라이프치히라는 점에서 홈팀 사이드로 선택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 상대팀인 마인츠라는 팀 자체가 롱볼 활용을 많이 하는 팀인데 라이프치히는 짧은 패스 위주의 플레이를 한다라는 점에서 상반된 스타일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홈팀 라이프치히의 경우는 목요일에 FA컵 경기를 치렀고 벤자민 세스코, 로이스 오펜다, 사비 시몬스 같은 주전 공격 자원들이 풀타임을 뛰었다라는 점에서 마르코 로제 감독이 생각지 못한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움가르트너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하고 안토니오 누사 선수는 무릎 부상으로 최소 6주간 결장 예정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체력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마인츠 역시 주전 수비자원인 필리프 메네 선수가 지난 장크트파와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고 발목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도미닉 코어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는데 이 선수가 롱볼을 많이 활용하는 마인츠라는 팀 내에서 가장 롱볼 정확도가 좋고 경기당 패스 성공률 또한 가장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치히는 체력적인 문제, 마인츠는 수비적인 선발 자원들의 문제가 있다라는 점, 양 팀의 성향이 반대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2월 회차인데다가 주말 첫 경기부터 틀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라이프치히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하이데나 대 메넨글라바흐. 자, 제가 지금까지 축구 토토 승무패를 해오면서 1번 경기와 2번 경기를 동시에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 회차는 승무패 지우개 찬스를 연달아 사용하고 싶을 정도로 이 경기 같은 경우가 하이데나의 경우는 사실상 강등권에 있는 팀인데다가 주전 미드필더인 얀 쇼프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메넨글라바흐가 무난하게 승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저는 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는 게 메넨글라바흐의 주전 골키퍼인 니콜라스 선수는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고 세컨 골키퍼인 요나스 오물린 선수는 지난 아우그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 상대편에 깊은 태클을 하면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해서 서드 골키퍼인 토비아스 시펠 선수가 출전을 할 텐데 지난 경기 봤을 때 시펠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골키퍼가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라는 생각이 경기 보는 내내 계속 들었었는데 36살 노장의 키가 180cm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이가 먹었으니까 반사신경은 확실히 떨어졌을 테고 키도 작다 보니까 홈팀 하이데나의 경우는 크로스를 자주 올리고 롱볼을 많이 활용하는 팀인데 메넨글라드바흐의 시펠스러운 키로 이게 방어가 잘 될까라는 의심이 들고 분데스리가에서 홈팀이 2.7배당을 받았을 때 메넨글라바흐가 원정에서 승리를 한 적이 없다라는 점과 메넨글라바흐가 원정에서 2.1배당 책정됐을 때 승리한 적이 없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홈팀 하이데나의 이변을 노려보면서 하이데나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브레멘 대 볼프스부르크. 자, 이 경기는 누가 봐도 브레멘의 패배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볼프스부르크의 경우는 주전 골키퍼인 미카엘 체터로 선수가 부상이 의심돼서 미오베카우스 골키퍼가 분데스리가 데뷔전을 치르는 경기가 될 수도 있고 지난 맞대결 당시에 득점을 기록했던 공격 자원의 마빈둑시 선수는 허벅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고 또한 득점을 기록했었던 마르코 그룰 선수도 결장이 의심되는 상황에 로마노 슈미트 선수도 결장이 의심되는 상황이라서 공격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들고 최근 리그 3경기 연속으로 패배를 하면서 필드골이 단 1득점도 터지지 않고 있는 브레멘이기 때문에 최근 리그에서 5경기째 패배가 없는 볼프스부르크를 상대로 승리하는 이변은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볼프스부르크의 주전 수비 자원인 킬리안 피셔 선수도 이번 경기에 징계에서 복귀를 하기 때문에 수비 쪽에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누가 봐도 볼프스부르크의 승리가 유리하다라고 보이는 경기인데 토사장이 책정한 국내 배당을 보면 볼프스부르크의 2.35 정배당과 거의 비슷한 2.4배당을 브레멘의 승리에 책정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의심이 가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기력적으로는 볼프스부르크가 무조건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배당도 의심이 가고 현재 브레멘이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이다라는 점에서 무승부로 한번 연패를 끊어가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브레멘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보훔 대 호펜하임. 자, 이 경기의 경우는 일단 홈팀 보훔의 경우가 이번 시즌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너무나도 안 터져주면서 실제 득점에서 기대 득점 값을 뺀 XGDF 값이 분데스리가 꼴찌를 기록 중이죠. 기록에서 나오듯이 현재 분데스리가 17위로 강등권에 속해 있는 상황인데다가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마이론 보아드 선수도 출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크라마니치, 마리오스 불터, 오르반 선수를 보유한 호펜하임의 승리가 맞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재밌는 건 호펜하임이 맞대결 전적에서 21년도
라이오부터 지금까지 3번의 보훔 원정 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했다라는 점에서 보훔 원정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보훔이 이번 시즌 점유율이 분데스리가에서 17위로 가장 낮고 분데스리가에서 롱볼 패스 횟수 1위를 기록 중인 팀이기 때문에 뻥축구 한 방에 뜬금포 보훔의 승리도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보훔이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단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보훔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장크트파 대 도르트문트. 자, 장크트파의 경우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과 원정팀 도르트문트의 경우는 이번 시즌 2연승을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패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의 이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도르트문트가 바로 전 경기 우니온 베를린과의 경기에서 6대 0으로 대승을 기록했는데, 우니온 베를린의 경우가 장크트파올리와 굉장히 비슷한 수치의 기록들을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팀이죠. 장크트파올리가 이번 시즌 점유율 13위를 기록 중인데 15위를 기록 중인 우니온 베를린. 장크트파올리의 이번 시즌 XGDF 값 17위인데 우니온 베를린은 XGDF 값 16위를 기록 중. 장크트파올리의 이번 시즌 롱볼 패스 횟수 7위, 우니온 베를린은 6위를 기록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시즌 비슷한 수치를 기록 중인 우니온 베를린이 바로 전 경기에서 도르트문트의 6대 0으로 개털렸다라는 점에서 이번 장크트파올리 원정 경기에서도 도르트문트가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도르트문트의 기라시 선수가 전 경기에서 4골을 기록을 하면서 골대의 0점을 제대로 맞췄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장크트파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라유 대 세비야. 자, 라유의 경우 이니고 페레즈 감독 체제에서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라리가 6위를 기록 중이죠. 경기력적인 부분을 봤을 때 라유의 경우는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든 적게 가져가든 상대팀의 빌드업을 계속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의 턴오버를 굉장히 많이 나오게 하는 팀이고, 라유가 특히 홈 경기장이라면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빌드업 통계치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할 정도로 빌드업이 잘 안 되는 경기장이다라고 볼 때 세비야의 공격이 라유에 잘 안 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난 맞대결 당시에도 세비야가 홈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했지만 라유는 우나이 로페즈 선수가 퇴장당한 이후에도 실점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라유의 홈 경기이기도 하고 라유의 전술이 그대로 나와준다면 패배하지는 않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나이 로페즈 선수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공격 자원인 데프루토스 선수와 28아존, 카멜로 선수까지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라유의 승리를 보기에는 힘들다라고 판단이 들었는데, 다만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1대 0 패배, 비아레알을 상대로도 데프루토스 선수가 퇴장을 당했음에도 단 한 골만 내주면서 0대 1 패배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세비야가 득점하긴 힘들어 보인다라는 판단하에 라유의 단통 무승부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 바르셀로나 대 소시에다. 자, 이 경기는 이변을 생각하기 굉장히 힘든 경기로 기본적으로 양팀 모두 주중에 컵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양팀 모두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소시에다의 경우는 공격에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쿠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측면 돌파가 제대로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시즌 실제 득점에서 기대 득점 값을 뺀 XGDF 값이 라리가에서 19위를 기록 중인 소시에다라는 점에서 더더욱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공격에서의 희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뻥축구나 역습 한 방을 노리는 팀이라면 이변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소시에다의 경우가 라리가에서 점유율 5위를 기록 중으로 점유율이 높은 편에 속하고 짧은 패스 횟수도 라리가에서 6위를 기록 중인 팀인데, 바르셀로나의 경우는 점유율이 라리가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이고 짧은 패스 횟수 역시 라리가에서 2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비슷한 스타일에서의 수치가 바르셀로나가 더 우세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변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피냐, 레반도프스키, 라민 야말을 앞세운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 마요르카 대 알라베스. 자, 우선 이 경기는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요르카의 섬지역 홈발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가 있죠. 알라베스가 2001년부터 지금까지 20번의 맞대결 동안 마요르카 원정을 9번을 갔는데 단 한 번도 승리를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마요르카 섬지역 홈발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알라베스의 경우 원정에서의 실점이 2배로 증가하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픽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마요르카의 승무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알라베스의 경우 카운터어택과 세트피스 실점이 높은 팀에 속하는데 마요르카가 라리가에서 중간 이상의 카운터어택 득점과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무리키의 대갈박 공중 폭격을 기대해 볼 만하고, 이번 시즌 마요르카가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무승부는 제외하고 마요르카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경기 오사수나 대 발렌시아. 자, 발렌시아의 경우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12경기째 승리가 없고 라리가에서 유일하게 원정 승리가 없는 팀이 발렌시아죠. 원정에서의 득점 역시 단 7득점으로 골 결정력 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홈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 오사수나를 상대로 승리하기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발렌시아의 카를로스 코르베란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그나마 좀 승점을 쌓는 듯 싶었지만 아직까지 리그 원정 경기에서 승리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갑자기 승리하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오사수나도 홈에서 지금까지 경기력이 좋았고 원정에서는 개판이 됐었는데, 제가 프리미어리그의 브랜드포드 말씀을 드릴 때 홈과 원정 경기력의 차이가 굉장히 심한 팀인데 리그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밸런스가 맞춰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사수나 역시 홈과 원정 경기력의 차이가 슬슬 맞춰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 오사수나의 경우가 세트피스 득점력이 굉장히 좋은 팀인데 발렌시아의 경우가 세트피스 실점이 라리가에서 굉장히 낮은 팀에 속한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오사수나의 단통 무승부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15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Take it all!